여러분 저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통장은 안전하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70대가 되면은 이제 돈 걱정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평생 모은 자산이 있고 연금이 들어오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면 된다고 착각하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야말로 통장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노후 자금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나라 70대 가구 10곳 중 6곳은 저축액이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70대의 현실입니다. 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원이 넘지만 대부분이 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또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을 보면서 불안해 본 적 없으십니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막막함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통장 관리의 부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오셨습니다. 급여가 들어오고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저축을 하고 경조사비를 내는 것까지 전부 하나의 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새로운 급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매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앞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금융 사기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자, 2025년 8월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16,765명 중 60대 이상이 131명으로 30.6%를 차지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인 것입니다. 2020년에는 16%였던 이 비율이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023년 4,472억 원에서 2025년 8월 기준 8,056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네, 왜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평생 모은 목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악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산 인출 전략의 부재입니다. 70대가 되면은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인출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출 전략 없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돈을 빼서 쓰십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 채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이 말하는 4% 인출 법칙을 아십니까? 매년 자산의 4%를 인출하면서 남은 자산은 시장 수익률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전략 없이 무계획적으로 인출하면은 80대의 자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선 지금 70대의 자산 관리를 잘못하면 10년, 15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감으로, 느낌으로 대충 관리해 온 것이 문제입니다. 70대의 통장 관리는 더 이상 감이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실수할 일도 없고 사기당할 일도 줄어들고 자산이 바닥날 걱정도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뇌에게 스트레스입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는데 이제 와서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라고 하면 뇌가 저항합니다. 귀찮고 복잡하고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에 굴복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에게 금융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앱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유튜브로 재테크를 배웁니다. 하지만 70대 이상 세대는 이런 환경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보시고 종이 통장을 받으시고 인터넷 뱅킹은 어렵게 느끼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급격하게 변화한 금융 환경이 어르신들을 따라오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습관의 문제도 크게 작용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오신 분들도 정작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평생 농사를 지어 곡식을 모았는데 그 곡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곡식은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매년 여러분 자산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통장을 목적별로 쪼개십시오. 70대에 필요한 통장은 최소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즉 공과금, 관리비, 식비, 교통비 등을 이 통장에서 지출하십시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98만 원, 부부 기준 월 298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이 통장에 넣어두고 생활비로만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의료비 통장입니다. 70대가 되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두십시오. 매달 40만 원 정도를 이 통장에 적립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경조사가 있을 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통장입니다. 생활비의 6개월치 이상을 이 통장에 넣어 두십시오. 네 번째는 여유 자금 통장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이 통장에서 관리하십시오. 이 돈은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상품으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쪼개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남았는지, 의료비 예비금은 충분한지, 비상금은 건드리지 않았는지 바로 파악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 통장의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지출도 줄어듭니다. 자, 여유 자금 통장에 있는 돈을 생활비로 쓰려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최소 10년 이상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사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먼저, 하루 이체 한도를 낮추십시오. 은행에 가셔서 하루 이체 한도를 100만 원 이하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 사기범들은 큰 돈을 한 번에 빼가려고 합니다. 이체 한도를 낮춰 놓으면 설령소가 넘어가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체를 요청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제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이나 은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권, 어디에서도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자, 의심이 되면 백예집이나 금융감독권 1332로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추가로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밀번호를 적어둔 메모를 통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휴대폰에 의심스러운 앱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통장을 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매달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70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익률이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대의 월급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집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3억 원, 70세 기준으로 매달 약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면 일시불로 받지 마시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십시오. 세금도 적게 내고 매달 현금 흐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 하면 월배당 펀드나 채권에 투자하여 매달 이자 수입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절대로 고위험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주식, 코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피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안전한 예금, 국채, 채권형 상품 위주로 운용하시고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은행에서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고 금융사기 예방은 나중에 생각하고 자산 인출 계획은 없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80대의 자산이 바닥나는 불안, 사기를 당했을 때의 후회,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하는 수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통장을 쪼개고 금융사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처음에 번거롭습니다. 은행에도 가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90세까지도 든든한 노후 자금, 사기범들이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자산, 자녀에게 당당하게 독립적인 노후를 사는 멋진 부모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담컨대 오늘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결정합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선 지금 70대에도 여러분 앞에는 15년, 2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불안하게 보낼 것입니까? 든든하게 보낼 것입니까?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은행에 전화해서 이체 한도를 낮추십시오. 이번 주 안에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을 쪼개십시오. 이번 달 안에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우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안전하게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